자, 6만 호 대규모 공급 발표. 앞으로 집값 이렇게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97 대책이라고 주택 공급 대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뭐 완전 맹탕이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평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 공급 대책 나옵니다 했던 게 이제 작년 말.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가지고 설전에 나옵니다 했는데 이게 1월 29일에 나왔습니다. 자, 이 대책을 보면요. 앞에 이제 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할 건지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더 잘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한다라는 게 이제 강조가 돼 있습니다. 올해 11만 호를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11만 호면은 엄청난 숫자거든요. 분당 아파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올해 착공된다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되겠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숫자인 거죠. 거기다 이제 추가 택지도 조성을 해가지고 대규모 공급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번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겁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되냐. 신도시급 면적. 그러니까 6만 호 규모의 물량을 도심에 집중 공급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철 옆, 일자리 옆, 문화 옆 해서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요지에다가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중점 공급을 해가지고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자, 그리고 최대한 속도감 있게 해가지고 27년부터 주택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제 착공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올해도 많이 하지만 내년엔 더 많이 한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결국에 양질의 도심, 역세권, 대규모 공급한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디다 하냐? 보면은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완전 지금 도심지에다가 공급을 하죠. 특히 이제 완전 정중앙에 어디 있어? 용산에다가 쫙 공급을 하는 게 있고, 과천 경마장도 공급을 합니다. 과천 경마장 완전 서울에 붙어 있거든요. 서울랜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옆에 경마장이 크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 경마장이 얼마나 넓어? 여기다가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완전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합쳐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도심지 개발이 한 44,000호. 그다음에 이제 복합 청사라고 요건 조금 애매해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주민센터를 부시고 새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피스텔 겸 원룸 같이 생긴, 위에는 이제 주거용이고 밑에는 주민센터, 그 밑에는 이제 뭐 주차장 뭐 이렇게 해놓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1인 원룸 같은 거예요. 대부분 임대 아파트, 뭐 임대 주택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뭐 공공주택지구 6,000호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뭐 크게 의미는 뭐 없다라고 보면은 도심 개발 44,000호가 메인이구나. 자, 그러면 어디다 공급을 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용산 국제 업무지구, 여기 이제 캠프킴 합쳐가지고 12,000호, 상당히 많죠. 12,000호면은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도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과천 경마장,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과천 경마장에다가 10,000호 정도를 짓겠다. 옆에 방첩사령부가 있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10,000호 정도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릉 CC, 그러니까 노원에 있는 태릉 옆에 군 부대 골프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없애가지고 한 7,000호 정도를 짓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물량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용산부터 볼게요. 용산은 여러분들 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25년 11월 17일 기사입니다. 10년간 잠든 용산 국제업무지구 27일에 첫 삽 뜬다. 그러니까 첫 삽을 이미 떴어요. 자, 우리 이렇게 개발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플랜카드 걸고, 자, 우리 이제 용산 국제업무 합니다 하면서, 이분의 이제 수건 사업이죠. 예전 그 서울시장 됐을 때부터 한강 르네상스, 용산, 뭐 수변 개발 이런 거에 진심이었던 분이었는데 삽 떴단 말이야. 떴는데 계획 전면 수정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기존 계획은 뭐냐면요, 국제 업무 지구가 있고 업무 복합 지구가 있고 업무 지원 지구가 있어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엄청 고층의 이제 초고층 오피스들을 막 짓겠다는 거고요. 여기 업무 복합이 여기입니다. 업무 복합이 여기인데, 여기다가는 이제 오피스텔도 짓고 뭐 상업 건물들도 막 짓고 이제 물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막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뾰족하게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 업무 지원, 여기 하늘색 있죠? 이 하늘색에다가 아파트도 좀 짓고 오피스도 짓고 뭐 상업 의료 시설들도 넣어가지고 하나의 자급자족되는 이제 완전 도심지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는 게 이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협의하자.
다시 협의하자고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시는 이거를 계획을 꽤 오랫동안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개발하려고 벌써 한 10년째 막 계속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10년이 뭐야? 거의 20년 걸렸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저희 추진합니다. 했는데 이제 전면 재검토를 다시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해서 서울시가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 원래 한 6,000호 정도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걸로 한 6,000호 정도를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늘리면 8,000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부는 아니다. 한 10,000세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12,000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요번에 완전 다 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틀은 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이라는 건요,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아니, 그냥 상가를 집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안 되죠. 기본적으로 난방이나, 가스 설비,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용량 같은 걸 완전 재설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샤워를 안 하죠. 근데 사람이 살면 샤워도 하고, 밥도 해 먹고, 난방도 계속되고, 상하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웠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건물 몇 개 들어가고 사람들 몇 명 살고를 다 플랜을 짜가지고 이제 기반 시설들 기본적으로 여기가 지금 토지 이렇게 나대지기 때문에 하수 간 거부터 상하수도를 막 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깔아야 되는데 용량이 바뀐 거야. 그럼 땅의 용량이 다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 정해져야, 그러니까 집을 몇 개 지을지가 정해지고 그 집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야 이 계산이 역으로 씁니다. 그래야지 딱 바닥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 기존 개발 계획은 오피스텔 1,800세대에 아파트 3,500세대 정도 짓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니까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금방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렇게 계산합니까? 안 되죠. 완전히 다 달라지는데. 그냥 완전 전면 재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거주의 쾌적성이라는 걸 따집니다. 그래서 인당 공원 면적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당 공원 면적이 뭐냐면 사람이 이 정도 살면은 공원을 이만큼 지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원을 어디다 지어요? 뭐 옥상에도 짓고 뭐 일부 그 건물 지을 때마다 옆에 조금씩 뭐 화단 만드는 거 있죠. 그 화단 만드는 이유가 모든 그 도심지에다가 무언가 개발을 할 때는 녹지를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이게 인당 공원 면적이 최소 6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잖아. 지금 한 4,000세대가 더 늘었으니까 여기에 3명이 산다고 치면은 한 12,000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럼 12,000명이니까 곱하기 6제곱미터니까 이걸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확보를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초고밀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막 1,300%까지 뽑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뭐예요? 녹지가 없다는 거죠. 녹지가 없는데 갑자기 인구를 한 10,000명 이상 살게 해야 되니까 이 면적이 부족한 거예요. 공원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 공원 면적을 어떻게 빼느냐? 이거를 공공임대로 지으면 면적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을 덜 지어도 돼.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공원 면적을 조금 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라도 임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아니 이건 법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집을 공급하기 위한 뭐 비상 상황이라고는 하더라도 다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그 룰이라는 게 또 깨져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다른 데들도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데에서 만약에 개발할 때 이 공원 면적을 축소시켜가지고 개발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또 사업성이 좋아지는 건데 그걸 해주려는 건가?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산국제업무지구만 또 풀어줄까?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지금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삽 떴거든요. 근데 이 삽 뜬 거를 다시 내려놔야 돼.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이번에 우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지만 지자체도 막 반대하고 있고 하니까 뭐 선거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지자체 협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의를 하더라도 이제 기본 설계를 다 바꿔야 돼요. 설계 바꾸고 또 이제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배치할 건지. 왜냐하면 기존에 오피스나 어떤 뭐 의료 시설이 들어갈 때다가 지금 집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 넣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도 또 계산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결론은 사업성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번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용산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되게 애증의 땅입니다. 이 서울 정말 한 복판에 있거든요. 한 복판에 이렇게 넓은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과거 모든 서울시장들은
다 무언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좋은 땅을 내 임기 내에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달려드는 그 숟가락이 한두 개여야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챙겨달라 저것도 챙겨달라 뭐 다 하는 거죠. 여기가 정확하게 이제 코레일 땅이거든요. 코레일의 차량기지 정비창입니다. 그러니까 차량기지 정비창을 딴 데로 옮겼으니까 이제 코레일이 이거 팔아가지고 부채를 갚으려고 처음에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2007년에 28조 원짜리 매머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막 그렸던 거야. 그리고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됐다. 여기 가면은 그냥 펜스 쳐져 있고 그냥 흙 조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또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 허경환 씨 유행어처럼 이거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막힌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될 것인가? 아, 이게 그냥 사업이 또 한번 좌초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벌써 한 3번째 지금 이렇게 좌초됐는데 또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2번째. 이제 경마장을 어떻게 한번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경마장은 이게 항공사진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이 주차장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넓겠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양재 서초예요. 그러니까 완전 가까워요. 그냥 조금만 가면 그냥 바로 그냥 서울이에요. 과천은 전화번호도 02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 안에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천에 이렇게 넓은 땅이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옮깁시다 라고 누가 제안을 했겠죠. 이거 옮기고 하자. 자, 근데 이걸 어디로 옮기지? 여기서부터 이제 꽉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마장이 우리 동네 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을까, 싫을까? 기본적으로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마장이 오면요 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기피합니다. 이게 그 경매로 상가들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항상 꼭대기에 그 경마장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마사회에서 막 운영하고 있는 화상 경마장 같은 것들도 막 운영하거든요. 보면은 동네가 되게 막 그 영향을 안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경마장이요, 이게 기피 시설인데 반대로 지자체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방에 이거 경마장을 서로 유치하려고 막 난리거든요. 왜 그러냐? 이 지자체는 엄청나게 주요 수입원입니다. 자, 과천시 예산이 4,917억입니다. 근데 마사회가 레저세라고 해가지고 508억을 낸대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천 시민이야. 경마장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조금 빨리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것 때문에 괜히 막 동네가 좀 우울하고 뭐 이렇다는 느낌을 받는 과천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 경마장이 옮겨가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임대주택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수가 팍 줄겠네. 엄청나게 줄겠죠. 그러면 이 세금은 누가 내죠? 이거 과천 시민이 내든지 뭐 누가 내야 되겠지. 근데 이게 돈이 잘 안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뭔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딴 데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까 말까, 나 이거 싫었는데 라고 생각하던 분들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게 지자체들은 좋아한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게 실제로 돈이 되거든요. 경북 영천의 영천 경마공원이라고 이게 3월에 이제 개장을 합니다. 이게 09년도에 후보지가 선정됐고요. 22년 9월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하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하는 뭐 4년 정도 해가지고 26년 3월에 개장하는데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7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절로 가면은 세수가 이제 뭐 확보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 경마장을 운영하는 마사회 입장에서는 지방까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매출이 완전 급감하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급감하니까 이 매출 걱정하는 마사회 입장에서는 이거 가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천에서 세금을 많이 깎아줄게. 우리 안 내도 되니까 제발 와주기만 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유치를 했는데 세금을 그렇게 깎아주려니까 남는 게 없네 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에 겨우겨우 합의해가지고 준공까지 17년이 걸려서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규모가 좀 작아요. 그럼 이걸 똑같은 거를 과천 경마장을 어딘가로 옮겨야지 여기다가 뭐 집을 짓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영천에다가 신규로 짓는 것도 17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있는 거를 옮겨야 되니까 과연 이거 몇 년 걸릴까? 자,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것도 되게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마사회 땅이에요. 이게 국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사회가 자기네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옮기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럼 마사회도 어쨌든 기업이니까 이걸 옮겨가지고 매출을 어쨌든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마사회 매출의 20%가 과천 경마장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연매출 1.2조래요. 여기에 말이 2,00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주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이 말 때문에 먹고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관련된 업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걸 옮기는 순간 연 2천억씩 적자가 난대요. 그러면 이거 아까 몇 년이야? 몇 년 걸리는 거지? 이거 옮기고 하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공사 기간까지 다 해도 한 뭐 5년에서 뭐 한 7년 정도는 적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한 1조 4천억 정도 적자를 보라는 거야? 이 땅을 정부한테 뭐 주고 그럼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땅을 또 사야 될 거예요. 정부가 사야 되겠죠? 아니면은 마사회가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얻으라는 건가? 그럼 이제 일반 분양을 하라는 건데 여기 과천 경마장에다가 일반 분양하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모르겠네. 국평 기준으로 30억은 그냥 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에 이거를 공공으로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뭐 공공 분양 같은 걸 하겠죠. 그럼 그 돈은 누가 주냐? 이거부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이 땅이 얼마일까요? 이 땅이 정말 뭐 수조 원은 할 것 같은데 이 돈도 내가면서 그걸 또 지어가지고 공공 분양으로 공공 임대로 싸게 한다? 그러면 마사회는 이거 어떻게 하냐? 마사회가 버는 매출 다 포기하고 그다음에 연 2천억씩 적자가 나는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마사회가 그러면은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냐? 있습니다. 마사회 매출이 축산 발전 기금으로 들어간대요. 뭐 당연하겠죠. 그냥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가 도박을 권장할 때는 항상 그걸 가지고 기금을 만들거든요. 로또가 체육 발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마사회 매출도 축산 발전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끊길 거 아니에요. 끊기고 이제 막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이 발전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어떤 산업이나 어떤 생태계가 있을 텐데 농축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는 거지? 라는 부분도 해결이 잘 쉽지가 않다. 자, 마사회가 판단을 했는데 최소 12년에서 15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지를 선정해서 옮겨야 되잖아요. 아직 부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죠. 정확하게는 아마 마사회도 처음 알았을 겁니다. 저희가 하라고 해서 지금부터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정부가 2030년 착공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5년 안에 부지를 선정해서 바로 거기에다가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선 철거하고 여기선 착공을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럽게 5년 안에 딱 옮겨가야 말 2,000마리도 옮기고 마주들도 다 옮겨가고 산업계가 다 글로 갈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지? 지금 얘기 나오는 데가 새만금이나 뭐 저기 송산 뭐 이런 그 서해 바다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천에 있으니까 이 정도 매출이지. 이게 과연 저기 새만금으로 가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갈까요? 물론 이제 경마 좋아하는 분들은 가겠지만 매출이 반에 반토막 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철거 자체가 가능하긴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려면 여기가 뭐 지금 폐업한 그런 공장 부지도 아니고 연 1조 정도 버는 회사라고 보면 돼요. 연 1조 버는 회사를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겠냐고. 이게 가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철거 자체가 가능할지 참 애매합니다. 자, 그건 그거고. 자, 그럼 다른 건 없을까?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캠프킴이라고 있어요. 캠프킴은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어디냐면은 이게 용산공원입니다. 녹색이 이제 용산공원인데 여기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1호선 라인하고 용산공원 사이에 이렇게 딱 네모 그 반듯하게 좋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평지거든요. 이 사진에 있는 이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2,500세대를 짓는데요. 여기다가 만약에 주상복합으로 짓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좋은데 여기는 2020년 8.4 공급대책 때 이미 여기가 발표가 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이제 5년 반 전입니다. 5년 반 전에 공급 대책의 부지로 선정이 됐는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러면 진행이 안 됐을까?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요. 환경 오염입니다. 여기는 땅이 예전에 미군이 여기를 이제 장기간 사용하면서 토지에다가 뭐 폐기물 같은 걸 많이 버렸나 봐요. 뭐 원유나 뭐 폐유 같은 것들을 많이 버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발암 물질이 그 기준치의 100배입니다. 기준치에 지금 100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2024년 10월 기사고요. 2025년 8월에도 이게 지금 정화가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거의 지금 한 3,500억 정도를 돈을 퍼부었거든요. 이 용산 그 미군 기지가 환경 오염을 시킨 거를 토양을 좀 그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3,500억을 썼는데 800억 정도를 더 써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야.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누가 내냐? 그럼 서울시가 냅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지금 옥신각신 하면서 되지가 않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제 착공을 한대요. 그럼 착공을 언제 합니까? 만약에 2027년이나 8년에 한다고 치면 발암물질을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밑에 100배 정도, 기준치의 100배 정도 나오는 발암물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하주차장을 파가지고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갈까요? 저는 여기 쉽사리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착공을 해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그냥 이거 땅 그냥 파가지고 흙 뭐 딴 데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토양이라는 거를 정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흙에 묻어 있는 그 폐기물을 다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그걸 또 이제 정제 처리를 해서 하나하나 폐기물을 또 모아서 시간을 들여가지고 약품을 섞어가지고 찬찬히 시간을 들여서 정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거기다가 이제 또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많은 부지가 뭡니까? 바로 이제 태릉 CC인데 이 태릉 CC도 2020년 8월 4일에 공급 대책으로 발표가 난 곳입니다. 그 이후로 약 6년 가까이 지났는데 단 하나도 진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태릉 CC입니다. 말 그대로 릉이 있는 거예요. 왕릉이 있습니다. 왕릉 옆에 골프장 부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데랑 똑같죠? 종묘랑 똑같죠. 종묘 옆에다가 세운상가 지구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거 가지고 서울시랑 정부가 막 싸우고 있잖아요. 아니 왜 문화재 옆에다가 막 고밀도 개발하냐고 해가지고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요번엔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정부가 이 문화재 옆에다가 세계 문화유산 옆에다가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약간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도 좀 애매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지금 반대가 장난이 아니어서 과거에 2020년 8.4 대책 때 여기가 딱 들어가자마자 노원에서 이제 시민들이 막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개발하지 마라. 지금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못 해가지고 다들 막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골프장 없애고 여기다 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거 안 된다. 여기는 뭐 다른 걸로 개발을 하라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 진행이 안 됐던 곳입니다. 여기는 또 이제 그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 심사를 받는 것만 아무리 짧아도 1년 이상은 걸릴 거로 보입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또 인허가는 당연히 지체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차근차근 뭐 공사를 한다고 쳐도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랑들도 너무 지금 반대가 심하고 뭐 과천은 벌써부터 지금 반대 시위 한다고 하는데 노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 발의를 하나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지자체장이 반대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원한다면은 그냥 그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랑 협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합의라는 건 모두의 동의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지금은 약간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지자체가 합의를 안 해줘도 국토부 장관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반대로 지자체가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해도 국토부 장관이 못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과연 될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회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가 있고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있고요. 지자체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예를 들어 뭐 주민들이 싫대. 근데 하겠다고 하면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지자체장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리고 반대로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내가 너 왜 뽑아놨는데 너 이거를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돼? 하는 그 주민들의 그 시퍼런 그 살벌한 살기를 이걸 피하고 밀어붙이기가 이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 반대가 없이 진행을 해도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강대강으로 붙어가지고 한다면 될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건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자, 근데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될 것 같다. 좀만 기다리면은 서울이나 아니면 서울 주변에 대규모 공급이 있어가지고 청약도 되고 양질의 주택들이 공급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훨씬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를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게 2020년 8.4 대책입니다. 8.4 대책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5년 반 전에 이미 나왔던 거예요. 어디다 공급하냐라고 나왔던 걸 보여드리면은 딱 똑같죠? 태릉 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여기다가 대규모 공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부 과천청사는 발표 나자마자 과천 시민들이 과천 시민의 시체 위를 밟고 개발해라 막 이러면서 막 플랜카드 걸고 막 반대 시위해가지고 무산됐고요. 캠프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토양 오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진행이 안 됐고요. 태릉 CC도 우리를 밟고 가라 하면서 아예 진행이 안 됐던 곳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나머지들 중에 된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과거를 한번 보는 것도 맞습니다. 이 2020년 8.4 대책 나오고 나서 딱 3개월 뒤에 그때 국토부 장관이죠. 김현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인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라고 말한 게 8.4 대책 나오고 3개월 뒤입니다. 그때도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 안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공급 대책에서 꼭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 규제를 다 하는 상태에서 공공에서 개발을 해보겠다. 무언가 경마장이 있고 미군 부대가 있고 뭐 지금 뭐 정비창 같은 데다가 하겠다. 라고 하는데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막고 있어요. 그리고 빈 땅에다가 뭘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책을 지금 지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걸까? 아니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여기를 막지?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안 풉니다. 그리고 풀려고 고려를 안 했다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 비율을 뭐 낮춰준다거나,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좀 일부 뭐 몇 년이라도 유예를 해준다거나, 뭐 기부 체납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해준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재개발 재건축은 못해. 근데 내가 경마장을 밀고 공급을 할 거야. 그러면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좀 의문이 들죠. 자, 민간 사업장 용적률도 일괄 상향을 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간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진행이 안 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여기들은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업성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거는 용적률을 좀 늘리는 겁니다. 용적률만 늘려도 정부가 원하는 세대수가 확 늘어나잖아요. 사업도 진행이 되고. 그러면 지금 1000세대의 빌라가 부셔지고 만약에 뭐 1500개의 아파트, 뭐 2000개의 아파트로 늘어나면 글로 사람들이 또 들어가서 살죠? 그럼 또 나머지 집들이 또 공실이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도미노처럼 움직이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3기 신도시도 훨씬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이 뭐 슈퍼 예산 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속도를 더 빨리 높여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예산을 더 넣어가지고 뭐 토지 보상이 안 됐으면 토지 보상을 더 하든지 아니면 뭔가 공사비가 안 맞는 것 같으면 공사비를 더 맞춰주든지 지금 하고 있는 데부터 속도를 내는 게 맞지 않나. GTX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GTX를 개통을 1년이라도 빨리 하면 어쨌든 그 수요 분산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겠죠. 물론 이 GTX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하는 게 안 하는 이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뭐죠? 비아파트라도 빨리 지금 공급이 되면 좋은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같은 것 지금 하나도 안 짓습니다. 이거 지어봐야 돈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받고 이거 지으면 사업 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발을 아예 중단한 상태인데 여기 왜 중단하고 있어요? 다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 규제, 뭐 전월세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데 더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택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줘가지고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뭐 보유세도 안 나오고, 양도세도 뭐 거의 안 내게 해준다면 바로 공급되겠죠. 지금 집값이 문제입니다라고 할 때 빌라랑 오피스텔이 비싸가지고 문제라고 하는 국민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 비아파트 규제를 왜 하는가? 그럼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공급 대책에 좀 나올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런 건 없고 과거에 발표한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 공급 대책이 금방 이 효과가 이제 반감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기다리고 잠깐 매수를 안 하고 있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또 추가적으로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것 같아서 이 시장에 오히려 악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또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대요. 그래서 2월 달에 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방향대로라면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